안녕하세요. 차 한 잔 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탔습니다. 루이보스티를 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밤이 늦어서 루이보스티도 약간 카페인이 있다고 하지만 차가 나을 것 같아서 티를 탔습니다. 며칠 전에 산 사마도요 티머그잔에 처음 타봤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영상을 킨다고 하지만 할 말이 없는데 영상을 켰습니다. 차 마시는 거 찍으려고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 최근의 일은 자주 까먹어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 못하고 뭐 먹었는지 잘 모르고 어제 그제 일 잘 모르고 오늘은 사실 도서관에 가려고 했는데 책을 다 읽었거든요. 빌려온 책을 다 읽어서 도서관에 가려고 했는데 또 한 권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 책이 상호대차라서 다른 도서관에서 이쪽 도서관으로 건너오면은 가지러 갈 때 다 읽은 책은 반납하려고 안 가고 미뤄뒀습니다. 찻잔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거름망이 티가 안에 들어있고 근데 티가 잘 세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망이 너무 촘촘해서 세척이 안 되니까 그 대신 잔 찌꺼기는 잘 걸러진다고 하네요.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여기다가 거름망을 옮겨 놓고 티를 마셔봐야겠어요. 산발이도 사고 핸드폰도 바꾸고 하면 영상을 조금 길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4분 47분 20초까지 찍을 수 있네? 좀 시간이 길어놨네. 아까는 4분이더니 4분 11초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47분 20초 찍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데이터를 좀 삭제했거든요. 차 색깔이 예쁘게 우러났어요. 오늘 김치를 담았거든요. 김치를 담는데 양파도 갈아 넣고 또 밥도 조금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단호박도 조금 갈아 넣었고 그랬더니 걸쭉해졌는데 고춧가루도 좀 넣었고 액젓 넣고 마늘 넣고 생강 넣고 매실액기스 넣고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고 침을 머금은 듯한 말에다가 좀 목의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입의 소리보다 목의 소리가 두껍게 발성이 되는데 그런 점은 고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못 고칠 것 같아요. 체질이라. 일단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뜨거. 이 머그잔은 9,800원 정도 줬습니다. 엄마가 오늘 김치를 먹으러 오지 않으려고 해서 저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주로 엄마랑 대화를 하는 편인데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너무 애기 같은 심성으로 살고 있어서 인생에 발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약도 먹고 있지만 별로 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과 약이랑 신경과 약 먹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기는 수월하지 않고 인생이 뭐 별 걱정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걱정은 없지만 또 걱정이 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걱정도 있고 지금 아무 걱정이 없어서 좋기도 하고 걱정이 없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각을 하려면 생각이 많고 생각이 없으려면 너무 편하고 이런저런 할 말은 많습니다. 입이라고 생겨 있으니까 이런저런 할 말은 많은데 당당하지는 못하지만 또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사연이죠. 주로 카페에서 책을 읽고 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헬스장 운동은 너무 힘들고 또 한 2년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많이 뺐거든요. 한 17kg 가량 빼고 지금은 유지하느라고 하는데 다시 또 게을러져서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고 그렇지만 고기 같은 거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채식을 하느라고 책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육식이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가, 인류에게도 좋지 않고 지구에게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점, 그런 걸로 적혀 있는 책들을 보고 또 운동은 필수적이다, 그런 내용의 책들을 읽으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운동은 지금 좀 마음에서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많아가지고 잠시 쉰다고 해야 되나? 쉰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계속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좀 하고 있습니다. 사슴머리예요. 사슴머리, 사슴 뿔이 달린 머그컵 뚜껑인데 컵은 엄마 줬어요. 원룸에 살다 보니까 평수가 좁아서 이런저런 물건을 많이 쟁여둘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원룸에 산다라고는 말을 잘 하는데 그게 사람들 듣기에는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서.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나? 근데 원룸에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50줄에 그것도 혼자 사는 여자가 원룸에서 식구도 없이 그렇지만 나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는 그런 팔자예요. 팔자라고 해야 되나?
책 소개를 하면 좋은데 오늘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차를 한 잔 타게 되었어요. 딸이 있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도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딸은 아빠가 키우고 있는데 저는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나빠지니까 예전 시댁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쩌면 삭제될지도 모르지만 슬픈 얘기를 하니까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영상이 오래 남아있을지 그게 의문이 드네요. 남자친구가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금전적인 이유인지 모르겠네. 여자가 돈이 없으면 남자가 있다가도 가버리는가? 근데 나도 그 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로운 것보다 나으니까 같이 어울려 지냈었는데 그래도 연락이 안 오니까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외출할 때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길거리라도 찍으면서 길거리 풍경 소개를 하면서 그냥 영상을 만들면 너무 무성의한 건가요? 제 얼굴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도 않는 영상에 뭐 싫어한다고 추측할 것도 없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지만 일단 찍을 때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얼굴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개인정보는 많이 풀었지만 얼굴까지 나가면은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얼굴이 또 자신 있는 얼굴이 아니어서 50대 아줌마 얼굴이 뭐 그렇게 보기 좋겠습니까? 그냥 저냥 일상의 기록 정도로 혼자 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찍다가 말다가 할 생각입니다. 영상에 담을 만한 풍경도 예쁜 게 없고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울고 싶었는데 못 울었다는 거죠. 아니, 남들이 보기에 울었어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림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울지 않는다. 그거는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지하고 사이가 물론 안 좋았죠. 저희 동생도 별로 안 울고 언니만 열심히 울더라고요. 그렇게 가신 분이 저희 아버지인데 오래 못 살고 가셨어요. 77세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살고 좋은 세상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했어요. 갑자기 병마가 찾아와서 돌아가셨거든요. 뭐 해드릴 것도 없이 그냥 안아드릴 기회가 있어서 한번 심하게 안아드렸습니다. 마비가 와서 몸도 못 움직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 땅에 가서 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라서 못 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지 뭐 별로 그런 의중을 안 비치셔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잘 못 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한테 존재감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저희 식구들은 다들 조금 서로 애정이 좀 감정 표현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없었고 좀 그런 편이었죠. 그런 태도로 자라다가 결혼을 하니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살게 되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나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딸을 놓고 오게 된 이유가 되지만 딸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지 자기도 결혼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걔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말은 이렇게 어디 가서 딸 얘기를 하면서 찾아볼 노력은 하지 않으니까 도리가 아닌 거죠. 이유는 그쪽 식구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쪽 사람들 보는 것도 꼴도 보기 싫고 딸만 그냥 내 완력으로 힘으로 끌고 오고 싶은 그런 솔직한 심정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도 키워놓을 수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직업도 없고 아직 장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고 또 원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지내지도 못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찾아볼 엄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속이 편해요. 처음에는 병이 심했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순식간에 수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간이었는데 지병의 원인이 간 수치가 높았는데 간 수치가 확 떨어져가지고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피 검사를 하면서 초음파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약을 계속 먹어서 그런지 관리는 잘 되는 편이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처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경과 약도 먹는데 그거는 간약 먹기보다 훨씬 이전에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병원에서 그만 먹으라고 안 해서 계속 먹고 있는 건데 그냥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남자친구였다는 걔가 그만 먹으면 안 된다. 나는 환자다.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엄마도 이제 하는 말이 엄마도 아빠가 안 살아계시니까 네가 또 발병하면 조치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다들 뭐 주위에서 두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 먹어야 하는가 보다 해서 먹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보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카페에서 책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 알찬 또 다른 세계 경지에 아주 알맹이를 느끼면서 책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알맹이를 느낀다는 게 참 찰지다, 책을 읽는 게 재밌고 알차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고 해서 저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어차피 돈벌이를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지는 못한다면 그냥 좀 의미 있게 산다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유 그거 쓸데없이 책을 왜 보느냐고 지금이라도 뭐 힘든 일이라도 찾아서 일을 하라고. 근데 또 한 가지 밝혀둘 개인정보가 있는데 저는 또 차상위 계층이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이 조금만 바뀌면 기초수급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하지 말고 나라의 도움으로 사는 쪽을 택하겠다.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남들 보기에는 나태하다라고 느끼지만 저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무런 구원의 밧줄을 움켜쥐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갈 방도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가면서 새 희망의 불꽃을 싹 틔워야죠.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올지 모르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삽니다.
걱정이 없다는 게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맑고 차분하고 부정이 없고 악이 없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장만할 때가 됐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 이 핸드폰이 2년째 사용 중인데 약정 기간이 6월 26일쯤 끝나면 그때 용량이 좀 더 큰 걸로 4배 더 큰 용량으로 제일 저렴한 걸로 바꾸려고 문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4배 용량 크다고 그래도 금세 다 써버리지만 형편상 더 높은 거는 장만을 못할 것 같아서 산발이 하나 사고 핸드폰 바꾸고 해서 세워놓고 한번 찍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 얼굴이 또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예전에 남자친구 걔는 제 얼굴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스타에도 네 얼굴 사진 올리지 마라. 그러면 팔로우 하나도 안 는다. 네 얼굴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할 말이 있어야지 영상을 켤 수 있다는 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뭐 예쁜 그릇이나 맛있는 음식을 놓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찍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오늘 읽은 책 얘기라든가 오늘은 아니지만 뭐 책을 주로 읽으니까 책을 읽게 된다면 책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다. 그리고 오늘의 감정 변화, 또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뭐 그런 거 위주로 오늘 뭐 했다.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하면서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간단히 찍을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동영상을 찍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찍고 있으면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 나 일하니까 뭔가 했다. 힘드니까 그 다음엔 놀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전에 또 남의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거는 놀았던 게 아니죠. 놀면서 찍은 게 아니죠. 즐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동영상을 보면서 놀고 즐기고 쉬고 그렇게 하고 제가 동영상을 찍는다면 그건 일이고 업무고 업인 거죠. 그래서 즐겨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패턴을 바꿔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찍을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완전 초보인 저한테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되었나 모르겠네요.
저녁 9시쯤 되었으면 이제 뉴스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저녁약은 먹었거든요. 신경과약이랑 비타민 D, 수면 유도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자야겠습니다. 오늘의 읊조림은 이걸로 끝낼게요. 긴 영상 봐주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보셨다면 짓궂은 멘트 하나 남기고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